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성화고 고등학생인 아이디 스쿨님께서 더빅스쿨에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연 내역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권 상업계 특성화고 재학 중인데요. 금융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학년 학생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750점 보유하고 있는데 800 이상으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자격증은 커마 2급, 워드, 전회 1급, ERP 회계, 인사 2급, ITQ 마스터 3개, FAT 1급이라고 쓰셨고요. 경력사항은 비우셨습니다. 수상 경력은 금융 아이디어 경영대회에서 청소년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대외 활동으로는 지역 단체에서 봉사활동 80시간이 있으십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공기업이면 어디든 들어가고 싶어요. 금융 쪽이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쓰셨고요.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인데 졸업 이후 스트레이트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융 분야는 워낙 쟁쟁해서 하다고 들어서 저의 스펙으로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경력, 대외 활동 등이 화려하지 않은데 기관이나 협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남은 기간 동안 특히 이번 겨울 방학에도 무엇을 중점으로 제가 준비를 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사연은요. 상업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두 분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홍 반장님부터요. 네, 뭐 고등학교 졸업을 이제 아직 하신 것도 아니고 2학년인데도 벌써 이렇게 자격증을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서 취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면서 준비를 했구나,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준비도와는 이제 또 다른 것이 취업이라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분이 목표로 하는 금융공기업 고졸 채용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제가 최근 5개년 동안 이제 금융공기업의 고졸 TO 이런 것들을 한번 봐봤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은 7명, 산업은행 6명,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5명, 주택도시보증공사 4명 이렇게 금융공기업의 고졸 채용 TO가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아무리 준비를 충실히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채용 자체가 워낙 적은 만큼 이곳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금융공기업만을 좀 메인 타겟으로 하면서 목표하시기보다는 일반 공공기관 고졸로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보건복지 계열의 그런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어떤 병원들 이런 곳에서 그래도 이제 사무직의 TO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 공공기관의 서류 전형 평가에서 가산점으로 챙길 만한 그런 한국사 등의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졸 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그런 학교장애 추천사가 있어야만 애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학교장애 추천서를 받아두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실 때는 고졸 전형으로 이제 그 대학 재학 중인 혹은 전문대 재학 중인 이런 분들도 이제 고졸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과 경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마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또한 역발상으로 일단 그 공공기관의 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인 만큼 어떤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 역시도 일반 대졸 전형, 즉 어떤 학력 제한이 없는 그런 전형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지원 전략을 좀 더 넓히시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쌤? 예. 사실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특강도 갑니다. 가다 보면 이제 공통된 이런 학생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듯이 작성을 한다면 가도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변별력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앞에서 홍 반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형별 대비가 필요하다. 사실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분야에 전국에 많은 금융과 나오신 혹은 금융과를 재학 중인 학생분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금융권 공기업 혹은 일반 공기업 그리고 시중은행까지 조금씩 외연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곳들로의 지원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일반 상식 차원에서라도 테스트시나 매경 테스트 같은 시험도 한 차례 치러 보시는 것도 조금은 불안할 수 있는 본인의 금융 관련 지식들을 좀 재정비하면서 취업을 할 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이디 스쿨님은 일단 뭐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분이지만 본인이 좀 스펙이 부족한 건 아닌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스쿨님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기관이나 협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뭐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서 챙길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이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협회에서의 프로그램 이수 없이 바로 공공기관 사무직으로 졸업을 하신 분들의 케이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신 분들은 일반 전형에 지원할 때 대졸 지원자 대비 어떤 경험이라든지 교육사항 등에서 굉장히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량적인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교육사항이라든지 경험사항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서류 전형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혹은 어떤 면접 전형에서 경험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경험 기반 구조화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난 학교에서의 그런 공부만 했기 때문에 딱히 이에 대해서 대답할 만한 것이 없다. 나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준비도를 보여줄 만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이수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도 이분이 시간이 된다. 특히나 방학 등의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적인 좀 여유가 된다면 추천한다라고 하셨는데 차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실제로 한국은행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금융과 관련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과 내용들을 유명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의 사례와 강연 위주의 컨텐츠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의 글들도 존재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도 뭐 직접적인 참여 프로그램이 언택트의 시대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뭐 사실 대학으로 진학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처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 시장에 바로 뛰어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서 홍 반장님께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경험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그 취업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이제 취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만족스러운 커리어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직장을 들어간다. 그리고 커리어 개발도 내가 꿈꾸던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복받으신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럼 이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점프업,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신 만큼 어떤 대졸 지원자 대비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그냥 이제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위를 따면서 어떤 대졸 그런 경력으로 가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대졸 일반 신입공채 등을 다시 지원해 보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력을 개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옆에 계신 차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을 하시는 와중에도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시면서 굉장히 이제 커리어를 열심히 개발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네,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칭찬을 해주셨어요. 사실 네.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예, 뭐 열심히 사는 거죠. 뭐 글쎄요, 지금 전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이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노력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저는 뭐 그냥 일개 강사니까 조금만 한 거고요. 지금 이 사연을 주신 우리 아이디 스쿨님, 예, 네. 스쿨님. 우리 스쿨님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주변 분들 대비 본인이 기억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강의를 가다 보면 네. 대부분 친구들이, 특히 특성화고 친구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나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학생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방송반도 있고, 뭐 미화반, 뭐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딱히 그 경험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좀 막연하게 강조하는 편이죠. 제가 착한 편입니다. 뭐 책임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 텐데 기업의 경우는 본인의 고교 생활 3년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소통, 그 꾸준함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특정한 경험 안에서의 결과물, 성과들로 본인을 표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선 본인이 기존에 있는 컨텐츠와 내용 갖고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할 거니까 너무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메우고 본인의 기존 컨텐츠도 잘 활용하고 적극적인 취업 준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취업 시장이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디 스쿨님께서는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선택하신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좀 아이디 스쿨님이 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필살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필살기라기보다는 뭐 이것만큼은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대졸 신입에게도 일단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역량, 그런 전문화된 역량을 딱히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으로서 쌓을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니까요. 특히나 고졸 지원자로 이제 지원을 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역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허들을 높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괜히 나는 고졸임에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준비된 지원자다, 이런 역량들을 너무 어필한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떤 그 직무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정량적인 그런 역량 등을 너무 어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좀 역효과, 본인의 그런 합격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되 너무 본인의 역량을 과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해당 직무를 맡았을 때 보다 이제 발전 가능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쌤도 필살기 콕 집어주시죠. 예, 뭐 필살기는 아니고요. 대부분 친구들이 지원 자체를 안 합니다. 두려워하고 좀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지원을 많이 하면 그만큼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요. 주저 말고 지원하시는 것만큼 좋은 필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린 나이에 또 사회 진출하는 거니까 굉장히 대견하기도 하면서 그쵸. 요즘 취업장이 워낙 안 좋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 구직자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언 한마디 짧게 해주시면요. 네,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모습이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과도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취업 준비를 할 때 왜 나는 취업이 안 되지? 이렇게 좀 애를 태웠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현재에서 점점 더 노력해 나가는, 어제의 나보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은 언젠가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차코치님은요? 예, 실제 지원들 해보고 본인이 극복을 해내셔야 될 영역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기신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하다거나 좀 속상하시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까지 노력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실지원도 해보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디 요셉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학교는 직어국 국립대 다니시고 졸업을 하셨네요. 네, 사학과 학점은 3.41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스 6, 자격증은 운전면허 1종 보통,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경력 사항으로는 가전 양판업 관련 회사에서 정규직 4개월 매장 관리자로 근무. 중소제과회사 계약직 6개월 슈퍼바이저로 근무, 수상 경력 없으시고요. 대외 활동은 남도 투어랩 청년 해설사 양성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년간 대만에서 해외 봉사 활동을 했고 각종 아르바이트 및 동아리 활동을 하셨네요. 계획으로는 토익과 한국어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또 취득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사 희망 회사는요. 관광재단, 관광협회, 관광과 관련된 공기업, 지원이 가능한 공기업. 이렇게 좀 괄호를 열고 사기업 쪽으로 몇 년간 집중을 하다가 공기업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음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직무도 일반 행정인데 아직 미정이고요. 관광재단의 지원이 가능한 직무가 일반 행정 관광이어서 일단 적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요. 내년에 이제 33이 되는 남성분입니다. 2019년 2월 말에 중소제과회사 계약이 종료되고 올해 11월 말까지 영업관리 또 행원 쪽으로 준비를 하다가 여행 앱을 개발하는 회사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공백기도 길고 더 이상 집에서 지원받을 형편이 안 돼서 우선 입사를 하고 이젠 사기업은 힘들 것 같아서 공기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지원해 본 적이 없어서 어느 회사로 가야 할지 어떤 직무를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지 어떤 스펙을 더 쌓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남도 투어랩 청년 해설사 양성 과정이 관광 쪽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우대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관광 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뭐 내용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함을 많이 호소를 하신 그런 사연이었는데 아이디 요셉님 먼저 스펙을 좀 평가해 볼까요? 홍 반장님. 네, 내년에 33이 되는 이제 남성분이라고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나이일 것 같습니다. 어리다면은 그래도 이제 원하는 직무를 바탕으로 몇 년 정도 이제 더 정진을 할 수도 있겠으나 3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분명 제한되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20대 후반에 비해서는 기회가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구직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러한 나이에 걸맞게 경력이라든지 경험 등이 풍부하다면은 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력 사항을 봤었을 때 어떤 4개월과 6개월간의 그런 나이를 좀 약간 많은 나이를 커버를 할 만한 그런 이제 경력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아무래도 경력이나 경험 같은 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운 블라인드 채용을 이루는 공공기관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접근하신 것이 이제 그 관광 쪽 공기업입니다. 앞서 이제 특성화고 고등학교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공기업의 채용 티오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지만 이런 관광 계열 공기업도 일반 사무행정 쪽에서의 채용 티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 역시도 지금 이제 관광 계열 쪽만을 노리신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사기업을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좀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관광 계열 공기업만 노린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전체 공기업의 사무 행정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차쌤의 분석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대부분 이제 이런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심플하게 생각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냥 해설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홍 반장님께서 골라주신 사연인데 저는 이 학생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굳이 성함을 밝히진 않을게요. 요셉 씨. 아이디가 왜 요셉인지도 이유를 알고 있고요. 일단 이분께는 저는 여러 차례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상담을 해준 학생입니다. 네. 제 개인 학생이기도 했고요. 잠깐이지만 아주 한 특강 한 번 들었던 그 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의 그 이전 이력을 보면 정규직 4개월 매장관리직 근무 이거는 회사 측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아쉬운 퇴사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계약직 6개월 슈퍼바이저 본인이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두면서 현실적인 생활을 위해서 다니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요셉 씨 맞죠? 제 얘기 맞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본인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계획 부분에 나와 있는 계획들 이거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CS 필기 공부 하시면 됩니다. 본인께서 취업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아쉬웠던 바로 그 부분, 생각하신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기는 부분입니다. 몇 년째 같은 잔소리를 드려 죄송한데 이렇게 사연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요셉 씨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주저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는 것만이 본인의 이 힘든 터널을 뚫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들 이제는 좀 실행에 더 옮겨서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행 앱을 개발하는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시고 공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신데요. 글쎄 홍 반장님 좀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공기업이요. 일단 이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 회사의 그런 근무 여건이 어떤지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근무를 하시는 곳에서 너무 그 경무에 시달려서 내가 따로 취업을 준비할 그런 기간적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그 합격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분이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충실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합격권의 필기 실력을 갖춘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공공기관 그 합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분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게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이 누구인가 그런 나의 경쟁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취업준비생들, 아직 취업 못한 취업준비생들과 사기업에서 공공기관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중에는 공공기관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공공기관에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이미 NCS라든지 전공시험 등에서 통과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적수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기업을 준비를 하면서 사기업에 재직을 하면서 이런 그런 강력한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필기 실력 점수를 확보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경력이라든지 역량 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알고 계시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요셉님과 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 네. 그런 경우에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의사결정을 좀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요셉님을 비롯한 이 상황의 케이스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그 다음 스텝에서 하게 됩니다. 공기업 계약직 자리가 났는데 지원을 할까요? 아니면 공채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나이가 차고 있는데 돈은 벌어야겠고 어떡하죠? 둘 다 답입니다. 일을 하면서 대비를 하시든 좀 더 기다리면서 하든 의사결정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나이가 조금 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고 그렇다고 원하는 부분에 바로 취업을 같이 꿈꾸고 한다면 둘 중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을 조금은 내려놓은 다음에 후일에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이상적으로 35, 6이 되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케이스 각오해서라도 제대로 준비를 하는 방법도 존재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 정리가 첫 번째로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필기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요셉님의 상황은 아마 근무하면서 이걸 병행하시기 어려운 근무 환경으로 추리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분의 경우 그리고 요셉님과 비슷한 상황의 경우라면 주중에는 확실히 근무만 주말 위주로 집중하는 이런 선택과 집중, 의사결정을 잘 나누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이런 경우는 스터디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질의응답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잘 갖춰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혼자만 대비했다가 오히려 더 본인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외부 환경이니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렇게 좀 직장이랑 병행을 해서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이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마 이 요셉님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이디 요셉님이 한번 공략해볼 만한 공기업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TO적인 부분에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의 어떤 강점, 서류 전형의 강점이 있는지 필기 전형의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크게 한 3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NCS 필기만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떤 전공 준비에 대한 부담은 좀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런 배수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량적인 그런 스펙, 자격 등을 좀 갖추기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수월하다, 시간적인 부분만 드린다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필기는 자신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래도 공공기관 갈 수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들은 서류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제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난다면은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부터는 다른 공공기관 대비 낮은 경쟁률로 보다 수월하게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드린 기관들을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차코치님의 추천은요? 네, 사실 내년 1월 되면 공공기관 합동 채용 박람회 관련 자료들이 PDF 파일 등을 통해서 등장할 겁니다.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시고요. 저는 요셉님 그리고 요셉님과 비슷한 분 두 케이스로 나눠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셉님은 제가 알기로 자기소개서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시지 못합니다. 다만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는 강점이 있으니까요. 서류 전형의 적부인 곳들로의 지원들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요? 코레일이 대표적인 곳이겠죠. 그리고 요셉님과 비슷한 케이스에 놓이신 분들께는 일단 본인께서 NCS 직업기초 능력을 한번 공부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모의고사 한 회분 정도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에게 빠른 적응과 문제풀이가 수월한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본인이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겠고요. 경영학을 비롯한 경제학과 같은 이런 필기 공부의 내용들도 한번 쭉 한 회독 보시면서 이게 내가 과연 필기 시험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는 이런 전형 안에서의 나의 경쟁력 체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요셉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힘든 경우에도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셉님의 경우에도 지금 차코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여의치 않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황이 굴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전략 세우셔가지고 꾸준히 실행해 나가신다면은 요셉님께도 이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희도 좋은 결과를 꼭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차쌤? 네,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개인 연락 줄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건 제가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당장 채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답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네. 고민은 2년 반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한 겁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본인의 이름값, 요셉님이라는 그 이름값에 물론 요셉이 본명은 아닙니다. 어쨌든 요셉님의 이름값에 걸맞게 본인의 능력치 잘 발휘할 수 있는 성공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올해 마지막 잡다방 와. 방송이더라고요. 시간이 네. 또 이렇게 빠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방송이 또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마지막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차쌤과 홍쌤 2021년 새해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잡다방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잡다방을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거는 삼행시로 준비를 했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취업 바라셨지만 이제 탄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꼭 살리셔가지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차쌤. 예, 작년 이맘때에도 동일한 인사를 드렸는데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올 올해도 함부로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진하고 목표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는 것만이 성공적인 취업의 길잡이가 되고 방향키가 될 테니까요. 본인을 믿고 적극적으로 취업에 대한 준비 이어가시고요. 그 부분에 저희 잡다방과 저희 투데이 잡스 여기 많은 진행하시는 분들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운 내십시오.